요즘 한명숙 씨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선 6월 1일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기사 제목인데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징금 안 내면 사면 안 된다. 사면 이야기가 나왔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이 추징금을 안 내면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 제목을 뽑았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원칙이 7억 1천만 원이라고 하죠. 7억 안 낸 한명숙 발목을 잡나,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은 한명숙 씨 사건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뉴스를 살필 때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 기사를 신문사에서 써준 그대로 그렇게 읽어서야 되겠습니까? 우선 여기까지 정말 몇 단어 쓰지 않았는데 한명숙이라는 이름 밑에 추징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면이 나왔고, 문재인 원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한명숙 씨 개인의 일은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한명숙 씨를 사면시킨다든지 또 뭐 재심을 신청을 해서 재판 결과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을 하려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제1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문재인 원칙이라는 것이, 그것이 적극적이든 아니면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는 쪽이 문재인 씨 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도 참 큰 그런 덩어리다. 현재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고 청와대니 정부니 하는 그 큰 쪽을 차지하는 것이 문재인 씨다. 그래서 한명숙이라고 하는 과거의 정치인, 그 사람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측,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폭넓은 정치 세력, 문재인 씨라고 하는 이런 정치 세력, 이들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뉴스를 살펴봄으로써 나중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은 한국 정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읽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선 지난 리마연 강의, 이거 기억하십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들, 여러 가지 법률, 헌법, 리걸마인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명숙 재심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는 이것을 좌파 정치 세력 이렇게 읽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번에 여기에 법조계가 포함이 됐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추징금 7억이라고 그랬죠. 추징금 미납하면은 미납 때문에 사면 대상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문원칙 이것이죠. 그러면은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 재심 안 된다. 그랬던 것은 이 사람들이 재심하겠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뻔한 거죠. 이제 재심에서 사면 쪽으로 눈을 돌린 다음에 여기 기웃거리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 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은 이 추징금 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면 원하면 내면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범여권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추징금 내면 한명숙 씨가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은 사면은 원하는데 추징금은 낼 수 없고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사면 대상도 안 돼서 사면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이 사람들은 항상 그 개구멍을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것이죠. 그러면은 이 추징금을 한명숙 씨가 내지 말고 지지하는 사람들 이들이 모금을 하자. 여기까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금을 해서 추징금을 내게 됐을 때 이때 법적인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죠.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보도 내용인데, 그러면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 측 그 정치계, 문재인 씨 측의 그 세력들, 그들은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는 이 둘이 그저 여권이다, 그래서 한통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치에는 친구도 없고 어떨 때는 가족도 없다, 그러죠. 서로 뜻이 다르고 서로 이해가 다르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범여권 그리고 문재인 씨 측, 그들이 어떻게 생각이 다른가,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범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비슷한 좌파 정당들, 좌파 정치 세력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문재인 씨 측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청와대 그쪽이고 친문이다 하는 이쪽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범여권, 이들의 입장은 앞에서 살펴봤죠.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재심 아니다, 사면을 추진한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추징금이 있으면 바로 이 문재인 원칙, 그것 때문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편법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내자. 그런데 거기에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그러면 이 추징금 납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명숙 씨가, 한명숙 씨 측에서, 그리고 이 범여권 쪽에서 그 답을 이미 알려주었죠. 이거 내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이것은 뒤에서도 우리가 다시 내용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자, 이렇게 이것은 추징금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추징금 납부에 있어서 태도가 완전히 달랐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납부했죠. 그래서 좌파 정치 세력 또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돈이 아까워서 돈을 안 내는 거냐? 돈까지 안 내는 거냐? 안 그래도 나쁜 사람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말을 했죠. 어떻습니까? 한명숙 씨, 돈이 아까워서 안 내는 겁니까?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추징금 납부하면 유죄를 인정하는 거다. 7억 원이 아까워서 안 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본인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사례를 갖다 대면은 적용하면은 똑같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유죄를 인정한 거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 5.18 묘지인가 하는데 가서 참배도 하고 뭐 사과도 하고 뭐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을 안 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입장이 무엇이 됐든 상관없이 돈은 내라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 시민단체 사람들도 있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죠. 돈까지 안 낸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추징금 납부는 유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사실 구속을 한다든지 또 징역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맘대로 싫다고 안 할 수 없죠. 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추징금만큼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어떻든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유죄인지 유죄가 아닌지 억울한지 그것과 상관없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풀이하는 것이 바로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에 가서 또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던 것을 미리 좀 살펴보기로 하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납부했으니까 한명숙 씨하고는 경우가 다르죠. 지금 한명숙 씨하고 경우가 같은 쪽은 전두환 전 대통령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온 집안을 다 조사받고 심지어 그 친족까지 이 추징금 납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권리, 권한을 침해당했죠. 제한당했죠. 이 경우는 침해라기보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지금까지 왔던 이 모든 과정들 그것이 한명숙 씨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같은 것을 같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 단지 사면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 범여권 쪽의 그 의사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문재인 씨 측을 보기로 합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의할 것이 문재인 씨 측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청와대. 당연히 문재인 씨, 청와대, 정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쪽에서 문재인 법무부 여기에서 이제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문재인 법무부의 장은 추미애 씨가 맞죠. 법무부 장관. 그가 2020년 5월 29일 CBS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추미애 씨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 돌아가신 한만호 씨, 그의 비망록이 공개됐다. 그래서 한명숙 사건, 한명숙 사건에 재심을 해야 한다. 아니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 하다못해 진상조사라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의 장관 추미애 씨, 그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글로 써서 보여줄 테니까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말을 여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한명숙 씨 스스로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았다. 어째서 재론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한명숙 씨가 이런 이야기 안 했다. 그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일단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선 한명숙 씨는 선고받은 형을 하루도 빼지 않고 다 복역했다. 그러면은 보통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사람은 하루도 빼지 않고 다 복역을 했다. 그러니 사면해 주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어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복역했다.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는 재심, 재조사, 진상조사 그런 거 언급도 안 했다. 그런 언급 안 했다. 형을 다 복역했고 이런 거 언급 안 했고 자기 스스로 재론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논란 일으키면 한명숙 씨에 대해서 논란하는 것이 명예훼손이다. 추미애 장관이 그랬습니다. 명예훼손이다. 그러니 이런 논란 안 하면 좋겠다. 재심, 재조사,
진상조사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특이한 것은 진상조사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이 세 개가 다 한명숙 씨 재심, 한명숙 씨 재조사, 한명숙 씨 진상조사 이거 이제 얘기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문재인 씨 측에서 진상조사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데 한명숙 씨 사건 진상조사는 원하지 않고 이 한만호 씨 케이스, 이 사건 그 진상조사는 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잘 구분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의할 것이 지금 재심 나왔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범여권에서 사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재심이라는 것은 본인이, 한명숙 씨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면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듯이 법무부 관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재심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말 안 했다. 이렇게 밝혔죠. 재심 생각 없다. 재심은 이제 물 건너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직 사면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면, 범여권,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이것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씨 측은 이 사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기에도 어차피 이거 논란하지 마라 하는데도 사면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런데 이게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추미애 씨는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 놓고는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꺼냅니다. 2018년, 2019년 하여튼 그 무렵에 검찰의 과거사 이것을 법무부에서 법무부 안에 진상조사위 꾸렸다. 보통은 이런 것이 검찰이면 검찰에서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법무부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싸우고 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법무부가 검찰의 과거사를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조사한 적이 있다. 따라서 지금 이 한만호 씨 비망록 이 사건 이거 1200쪽이나 되는데 법무부가 진상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에서 말을 했죠. 이거 한명숙 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그거 아니다. 한만호 씨 그 비망록 이거 진상조사인데 실제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법관에 대한 것을 알아내기 위한 거다. 그런데 이 법관의 가장 그 말단이 검사다. 검사가 일할 때 경찰은 그 안에서
같이 일을 하니까 명령에 따라서 이 경찰이다. 그래서 이들을 잡기 위한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상조사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그냥 진상조사가 다르긴 다른데 그거하고 사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면은 추징금을 납부해야 되게 되어 있죠. 추징금을 납부하면 유죄를 인정한 것이 되죠. 유죄를 인정해서 그 상태에서 진상조사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겠죠.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사면받기 위해서 추징금을 내고 그래서 유죄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면을 받으면 그러면 진상조사 못한다. 당연하죠. 진상조사 못합니다. 사면 아니라 추징금 납부하면 유죄 인정하고 이때 진상조사 못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의 장관인 추미애 씨는 진상조사 하겠다고 했죠. 관계가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민주당 범여권이 원하는 거하고 다르다. 입장이 다르구나. 문재인 정부, 추미애 씨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니까 여기는 한명숙 씨 재심 안 한다. 관심 없다. 사면 안 한다. 한명숙 씨 말고 그 관련 사건 이 진상조사는 하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면 받겠다고 추징금 납부하면 문재인 씨가 하는 거 방해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재심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못 박았는데 또 재심하겠다고 해서 분란을 일으키면 역시 문재인 씨를 방해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냐? 한명숙 씨 아무 소리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 계통을 이야기하자면은 한명숙 씨는 친노무현계라고 할 수 있겠죠. 친노무현계의 한명숙 씨. 이 사람 문재인 정부 쪽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가만히 있어라. 방해하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 사건을 이용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에서. 바로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심오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 더 보고 가기로 하죠. 한명숙 씨는 문재인 정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징금을 내면은 안 될 것으로 보이죠. 추징금을 안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같은 길을 가게 된다. 단지 가만히 있어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았던 그런 제재, 추적, 그리고 대중의 손가락질, 그리고 계속 책임져라 하는 추궁, 이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마연에서 지난 강의를 했는데 리마연 지난 강의에서 재심 안 된다 이런 강의를 했죠. 한명숙 씨 재심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강의가 있은 후에 그 여파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재심을 추구하다가 사면으로 이렇게 돌아섰다. 이건 뭐 이 사실은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런가 하면 추미애 씨는 어떤가? 리마연의 지난 강의 한명숙 재심 안 된다 했던 이것을 추미애 씨의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 게임에 응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한명숙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정치인,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그 자신의 정치 게임에 이것을 응용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미애 씨를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고 노련한 정치인이 맞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리마연 강의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의 강의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미애 씨가 무엇을 했는가? 첫째, 추미애 씨는 자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통이다. 이렇게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게 나왔는가? 그 CBS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추미애 씨가 법무부의 그 장관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조국 씨, 이 조국 씨의 후임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아니 추미애 씨는 5선 의원이다. 그리고 당대표까지 지내지 않았느냐. 거물급이죠. 그런 사람이 굳이 조국 씨의 후임으로 간 이유가 뭐냐. 사실 이때 추미애 씨는 총리 자리를 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안 가도 되는 자리였다. 왜 갔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씨가 이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은 문재인 씨의 정부에 추미애 씨가 들어간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인데 추미애 씨는 그게 아니고 추미애라고 하는 정치인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에 25년 전에 그러니까 정치에 처음 발들여 놓은 그 시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25년 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때 인터뷰를 했을 때 그때 당명이
새정치국민회의였다. 이 사람이 정치를 시작한 게 여기였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총재의 부름으로 새정치국민회의의 부대변인으로 임명을 받고 이 당 당사에 갔다. 그랬더니 기자가 소회를 말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25년 전에 정치 발전 없이는 사법 발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뱉었다. 추미애 씨도 상당히 저속하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은 지금 정치는 발전했다. 정치 발전 지금 됐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이 깨끗한 정치를 제도화시킨 것은 15대 국회에서 내가, 그러니까 추미애가 정경유착을 고발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동기가 됐다. 건너뛰고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이 이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됐죠. 그런데 20대도 아니고 15대에서 내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당도 새정치국민회의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이 김대중 총재의 부름을 받고 그때가 자기의 정치의 시초였다. 25년 전에. 그리고 그때 세웠던 자신의 그때 발표했던 자신의 말이 바로 정치 발전 없이는 사법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미애 씨 자신은 대단히 거물급 정치인으로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DJ의 적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김대중 대통령 있고 노무현 대통령 있고 이명박 대통령 있고 박근혜 대통령 있고 지금 문재인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끗한 것은 20, 19, 18, 17, 16 그 전인가? 그러면 하여튼 15대. 이때부터 정치 발전을 시켜와서 이제 정치 발전이 됐다. 자기는 김대중 대통령의 적통이고 그 다음이 지금이다. 중간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지금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문재인 씨의 직계 그 뿌리 윗부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돼야 하겠죠. 어떻든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치 발전 없이는 사법 발전이 있을 수 없는데 정치는 이제 발전했다. 그러면 사법이 발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좌파들은 이 발전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꼴을 못 봅니다. 항상 이것이 강제,
시킨다. 이런 것이 그 바탕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은 지금까지 정치 발전을 시켰다. 이제 발전했다. 그러면 이제 사법 발전을 시켜야 하겠다. 사법은 발전 안 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추미애 씨가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법 발전을 이루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사명감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따라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 보고 지난번에 그 조국 씨 떠오르지 않습니까? 조국 씨 자신도 이런 얘기했고 문재인 씨도 조국 씨에게 이런 이야기했고 우리 분명히 들었던 말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추미애 씨가 하는 이것이 혹시 문재인 씨의 계시에 지시에 따른 것인가? 그것도 두고 봐야 할 겁니다.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추미애 씨가 말하는 이 사법 발전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사법 발전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사법 발전이라는 것이 강제라고 했죠. 사법부 개혁을 하겠다. 법무부가 그럴 힘이 있겠습니까? 문재인 씨가 이렇게 되겠죠. 이 개혁은 빨래 빨듯이 해서 깨끗하게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이 검찰만 잡으려는 줄 알았더니 곧장 이 화살이 법원을 향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것은 바로 본 것입니다. 추미애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법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불고 불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을 못한다. 이런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추미애 씨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따라서 검사는 법원의 첫 단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와 법원은 한 몸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것이고 추미애 씨가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이다. 물론 문재인 씨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번에 그 CBS 인터뷰에서 참 재미있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그 진행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검찰 개혁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스도 노도 안 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한 얘기, 정치 발전 없이는 사법 발전 있을 수 없다.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행자가 헛짚은 것이죠. 그리고 추미애 씨가 얼마나 노련한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에도 리마연에서 이야기를 했죠. 추미애 씨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물론 그가 갖출 것을 갖춘 리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그는 노련하다. 이 노련함,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리마연에서 보기에는 추미애 씨가 김종인 씨보다 더 나이 들었다. 노련함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치 발전 없이 사법 발전 있을 수 없다. 아주 무난해 보이는 이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이것은 이미 검찰이 무엇인가 하는 데서 다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쳐 있는 것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 밖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그 이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또 그 전에도 그렇고 이 검찰을 헌법이 손댈 수 없게 해놓았는데 그걸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 결과 지금 검찰이 사실 그 규모로 본다면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좌파 정권에서는 내리 검찰 개혁, 좌파라기보다 그 민주화 시대에는 계속 검찰 개혁 그 말이 떨어지지를 않았죠. 이 검찰은 형사 사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형사라고 하는 부분은 정부에 걸쳐 있고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걸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관인 것이죠.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이 형사에 해당되는 검찰 이쪽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했습니다. 이 개혁이 무슨 뜻인가? 결과를 보면은 다 죽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개혁의 주체가 정부니까 정부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추미애 씨 이야기가 이 사법 쪽에 있는 검찰
이쪽 검찰을 이번에는 죽이겠다. 이게 왜 죽이겠다 하는 것이냐면 문재인 씨가 조금 그 종교적인 구석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은 한없이 자유롭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매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네 죄가 무거워서 죽었구나. 참 딱하다. 그러면서 이제 죽었으니까 다음에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지나간 일들 보면 다 이렇습니다. 과거사 처리할 때 다 이렇죠. 그래서 죽이겠다고 안 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개혁하고 깨끗하게 되려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죽이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혁의 주체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법원의 첫 단추인 검찰, 그러니까 이 개혁은 법원이 개혁당하는 것이죠. 사법 발전시키겠다. 법원 개혁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법원이 죽습니다. 법원이 죽는 것이죠. 개혁의 주체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살아남고 검찰 죽고 법원 죽는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관계에서 검찰을 세게 치면, 독하게 치면 법원이 죽는다. 이런 것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법원이 죽으면 깨끗한 새 법원을 새로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법농단 하면서 법원이 그 포탄이 날아 들어갈 수 있도록 법원의 벽을 허물어 놓은 것이 국제인권법 학회. 그렇죠. 이 사람들 조국 씨하고 뭐 그런 사람들 말 듣고 했는데 조국 씨가 문재인 정부의 손발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째서 우리까지 이러느냐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인권법 학회 이거 뭐냐? 너희도 구체제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판단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개혁하겠다 하는 이 검찰 이것은 이번에 개혁하겠다 하는 이 검찰은 정부 거 아닙니다. 법원 겁니다. 이번에 검찰을 죽이면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은 법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추미애 씨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바로 이러한 법원 죽이기, 이제 검찰 죽이기 완성, 그리고 법원 죽이기라고 하는 이런 개혁, 혹은 뭐 정화 작업 이런 거 지금 상당히 틀이 완성됐다. 완성 단계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치 빠른 분들은 이러겠죠. 아, 이쪽 관련 사건에서 공수처 1호 사건 나오겠구나.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 언론에서 이야기가 많죠. 공수처 1호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말 좀 해달라. 그런 것이죠. 여기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번에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속 시원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척척 하고 있다. 자신감까지 보이더라. 이런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답을 합니다. 이 1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대화를 보면은 1호니까 공수처 1호 사건, 이것은 그 의미가 상징성, 어떤 의미, 이것이 높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사들이 잘 봐야 합니다. 검사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검찰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전체를 못 보는 것이죠. 검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권력에 지나치게 유착돼서, 그래서 제대로 사법 정의를 세우지 못했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검사들이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조직 내부의 큰 사건, 거기에 대해서 감추고 축소 수사하고, 그런 큰 사건, 이런 것이야말로 공수처가 다룰 사건이다. 일단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검사가 권력에 유착됐다 그러면 뭐 당장 청와대 아니면 대통령 이렇게 갔죠.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검사는 정부와 법원 양쪽에 왔다 갔다 일을 하면서 여기에 매달려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검사들이 말하는 그 자기들이 매달려 있는 권력은 정부 또는 법원이 되겠죠. 정부와 유착이 돼서 사법 정의를 안 세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 더, 법원과 유착돼서 사법 정의를 안 세웠다. 그런 사건이 있다면 그거 공수처 1호 사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조금 더 가면 그냥 권력, 자기네가 매달려 있는 거 말고 또 가서 권력에 유착될 수 있는 거 국회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국회도 상당히 크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자신을 친다면 추미애 씨가 과욕을 부리는 것이고, 가장 만만한 것은 법원이 아닌가. 아니면 문재인 씨와 힘을 합해서 한다면은 국회도 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국회가 문재인 정권의 손발로서 역할을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을 때는 칠 수도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정부가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이니까. 그래서 공수처 1호 사건은 대략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그런데 또 추미애 장관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공수처가 설치됐다. 공수처가 있다. 이 사실이 현직 공무원들, 현직 공직자들에게 이거
부패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현직 공직자들에게 직접 때리니까 맞아보고 부패하면 안 되겠다 하면 때늦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공수처가 그 본보기로 때릴 대상은 현직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씨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퇴직 후에도 공수처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역시 여기에서 그러면 퇴직 후인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몇 가지 지금 공통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사건 성격이, 그 다음에는 현직이 아닐 수 있다. 퇴직 후일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은 아니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인지 아니면 뜻이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네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이어서 이것은 그만큼 성역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닌데 윤석열 검찰총장, 현직 총장이라 할지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성역이 없다는 의미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 인물 A가 있다고 했을 때 이 A를 건드리는 것은 성역을 건드리는 거다. 할 그런 수준의 인물, 그런 수준 사람에 대한 사건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직급이 높고 또 퇴직해 있고 이와 관련된 사건이고 이런 것이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사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별의별 그 망둥어 같은 공무원으로서 일해서는 안 된다 싶은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봤죠. 황운하 씨 같은 경우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도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검찰은 미운 자식, 경찰은 고운 자식, 거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 문재인 정권이 이쪽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는 그와 좀 다릅니다. 경찰 여러분은 이제는 갈 때까지 갔다.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 이거 경찰한테 좋을 일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여기까지 오고 말았죠. 그런데 그것은 능력 밖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할 도리를 다하지 않고 그랬던 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겁니다. 이 방송 진행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 측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한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고 하면서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있던 검찰의 그 수사권, 직접 수사권 다 떼어서 경찰에게 줬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요 일부만 남았다. 이것은 역시 그 지난 강의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이런 주요 범죄의 직접 수사권 이거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설명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이 뭡니까? 경찰이 다 수사할 수 있는 경찰 아니죠. 경찰이 대부분은 자치경찰이고 이것은 뭐 애완견 잃어버리면 찾아주고 새 쫓아주고 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가 수사경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머지는 수사경찰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수사경찰은 스스로 하는 그런 검사가 되는 게 아니고 검사 역할을 하는 거 아니고 이 경찰 이거 중앙에서 새로 설치하겠다. 이거는 뉴스 나왔죠. 따로 설치하겠다. 그래서 아마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쪽을 넘보면서 다 좋다 하고 정권에 아부하고 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실제 경찰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바로 이 부분 주요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더 구체화해달라. 문재인 씨가 자기 예뻐하는 줄 알고. 그래서 예를 들면 공직자는 4급 이상만 수사한다. 경제범죄는 중견기업 이상만 직접 한다. 이렇게 좁혀달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불명확하니까 구체화해달라. 그렇게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죠. 이거 다 띄어서 준다고 했는데 실제 결국은 문재인 씨가 어떻게 하고 있지 경찰에게 간 거는 별로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좀 더 띄워달라. 그거 맞죠? 이거 더 띄워달라. 이거 경찰이 가져가겠다. 그랬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미워 죽겠는데 이거 띄어서 주겠다고 할 줄 알았겠죠. 근데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
경찰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검찰하고 똑같다. 이 둘은 권한을 더 가지려고 지금 대립하고 경쟁하고 있다. 자기들 권한 키우려고 이 권한을 탐하고 있다. 탐욕을 부리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 닭 줬던 개 된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경찰을 예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검찰이 펄쩍 뛸 소리를 합니다. 이거 경찰한테 안 준다 해서 그러면 검찰에게 남겨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직접 수사. 그런데 추미애 장관 이것도 뺏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름만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대화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지금까지는 검찰에게 이 직접 수사를 조금 남겨뒀지만 이제는 그래놓고 이제는 그것도 아예 없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경찰을 어떨 때 이 수사권이 있느냐 하면은 경찰을 감독할 때. 이게 참 묘합니다. 감독하는데 뭐냐면은 법 위반하는지, 법 위반 여부, 그다음 그 법 위반 여부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들여다보면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관여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을 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이거는 법률상 있다. 법률상 있다. 그런데 직접 수사 제로, 경찰에 대한 관여는 법 위반하면은 위반했다고 해서 어딘가 보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없다. 수사 못하고 경찰에 관여 못하고. 어째서 이렇게 대담하게 나오는지. 아무튼 이 결과를 보게 되면 검찰은 뭐냐, 경찰을 감시합니다. 그런데 상급기관 아니고 수사권 지휘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뭐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검찰에게 있던 이 최후의 직접 수사, 이거 없앤다고 추미애 장관이 말을 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띄어서 안 준다. 그런데 검찰로부터는 이거 뺏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 주요 범죄 직접 수사, 이것이 공중에 뜨죠. 그렇죠. 이거 주요 범죄 직접 수사, 이거 경찰에
안 준다. 검찰에게서 박탈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갈까?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씨가 답을 합니다. 국가의 수사를 하는 기관은 경찰과 검사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아닌 어딘가에 가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요거만이 아니고 또 다른 것들도 중요한 것은 갈 수 있겠구나.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힌트가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에 대한 통제, 그리고 총괄적인 기획, 이거 하는 데가 법무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읽어보기로 하죠. 통제하려면 수사해야 하겠죠. 수사는 검찰은 못합니다. 그렇죠. 다 뺏겼으니까.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과 검사 말고 또 있다. 그랬으니까 어떤 Q라는 기관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수사를 한다. 그것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걸 통제하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법무부다. 이제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었죠. 그런데 법무부가 하겠다. 그러면 이거 행안부에서 빼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위에 법무부가 있습니다. 그 밑에 허수아비 검찰이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찰이 있고 Q라는 기관이 있을 겁니다. Q는 복수일 수도 있죠. 그래서 법무부가 이것을 통제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수사의 총 역량을 잘 설계하고 기획해서 미래의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그런 준비를 법무부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요 범죄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법무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렇게 피라밋을 그렸는데 이 상층부에 법무부가 있고 그 위에 문재인 씨가 있죠. 법무부 위에. 그러면 문재인과 법무부 밑에 모든 수사기관이 일원적으로 들어가 있다. 일원적으로 통제를 한다. 수사기관을. 그렇게 되겠죠. 문재인 씨 밑에 있는 법무부는 엄청나게 센 강제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이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찰은 어떻게 되는가? 경찰 이거 독립한 겁니까? 행안부 밑에 있을 때가 그때가 팔자 좋았던 것이죠. 이제 자치경찰로 다 잘려나갑니다. 또 경찰 독립 관계없습니다. 경찰 권한 확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이 자신 있게 한 이야기니까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다 조정이 됐고 지금쯤은 상당 부분 추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노무현의 비서실장 문재인, 노무현의 민정수석 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은 노무현의 후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 문재인 씨의 롤 모델, 그것은 노무현 씨가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좀 더 과거의 강의를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201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여기에 문재인 씨가 가고 그 이후로는 발 다 끊었죠. 그런데 그게 특별히 어때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게 아니고 이 추도식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했었습니다. 이제 안 온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해서 그 성공의 보고를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문재인 씨, 정치인 문재인 씨가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롤모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노무현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노무현처럼 되는 것, 그것은 아니다. DJ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럴 것이다 봤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둘 사이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도 않았다고 그러죠. 그러면 무엇인가? 문재인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평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선언을 이루어냈죠.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못한 것이 노벨상입니다. 노벨상도 받아야만 되겠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의 꿈, 이것으로 치면은 성공한 DJ,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씨 개인의 꿈, 이것은 DJ처럼 노벨상 안고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추미애 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추미애 씨가 DJ 적통이다. 이렇게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다. 그런 것이죠.